안녕하세요. 권쌤닷컴의 권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쌤이랑 3지구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자, 3지구 강의가 뭐냐? 자, 꼴랑 3개 지문으로 끝내는 90% 완성 구조 분석 특강이란 말이지, 그죠? 자, 왜 90%냐? 자, 90%라고 했을 때 꼭 이런 새끼들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나머지 10%는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너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많은 지문을 보겠지만, 적어도 수천 개의 지문을 보겠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지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영어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거지. 됐냐?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딱 3개 지문 안에 구조들만 살펴보면 너희가 보게 되는 구조들 뭐다? 한 90% 이상의 구조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0%는 뭐냐면 좀 어려운 것들, 가끔 나오는 것들, 몰라도 독해를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다? 뭐 가정법이라든지, 그제? 뭐 도치라든지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자, 그럼 어떤 특수 구문들만을 제외하고 정말로 뭐다? 딱 3개 지문만으로 90% 구조를 쌤이 정리를 해주겠다 이거지? 아시겠지? 자, 속아도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제? 자, 꼴랑 3개 지문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를 하겠어? 자, 쌤 나름 좀 유명한데, 자,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속눈샘 치고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데 이 3개 지문으로 90%의 구조를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는 대한민국의 3지구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애들이 들어야 되냐? 문제를 치고라 푸는데 쌤 성적이 안 올라 이런 학생들, 그제? 자, 자, 독해를 하긴 하는데 단어 몇 개를 끼워 맞추지, 그제? 끼워 맞춰서 막 느낌으로 상상을 막 해. 이런 내용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상상하는 내용이 뭐다? 보기를 딱 보니까 보기에 있어. 그래, 이걸 답으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지. 이번에 독해 좀 맞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뭐다?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지. 됐냐? 이런 학생들. 자, 그리고 자, 선생님, 나는 그 짧은 문장들은 독해가 되는데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이런 학생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해설지에만 의존해서 영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런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막 이렇게 봐. 그리고 대충 이제 끼워 맞춰서 해석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해설지를 보지. 내 독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했냐? 자, 그런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영어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은 받겠지만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적인 부분들을 너네가 보다 하나씩 파헤쳐 가지 않으면은 똑같은 구조의 문장이 나왔을 때 너희가 뭐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됐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자, 단기간에 영어 독해를 끝내고 싶은 학생들, 자, 이 과정만 거쳐 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다? 독해를 보는 그런 어떤 눈들이, 자, 거기에 뭐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강의는 영어를 포기한 사람들이 자, 들었으면 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는 절대 아닙니다. 자, 등급을 떠나서 자, 영어쌤 정말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쌤 저는 영어를 좀 하는데, 자, 그런 학생들도 들었을 때마다 영어를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더 쉽네? 이렇게 접근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잡히는구나, 이런 걸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따라가시면 되냐면, 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문 아래쪽에 쌤이 기본적인 어휘를 넣어놨지, 그죠? 했냐? 자, 첫 번째는 어휘부터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쌤, 어휘를 모르면 문맥상으로 뭐다? 유추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확신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맥을 보고 뭐다? 이 어휘의 뜻을 유추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자, 내가 문맥을 보고 유추를 하려 그러면은 어휘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자, 앞뒤 문맥을 봤을 때도 뭐다? 내가 모르는 어휘들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요행은 바라시지 마시고 어휘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보다 거기 있는 지문들을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이때는 상상을 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틀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반드시 뭐냐면 하시면서 내가 해석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밑줄을 치시던지 아니면 형광펜으로 쭉 치던지 그렇게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자,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 다음에 강의를 듣고 이건 이런 거네 라고 해서 자, 강의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자, 흡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는 뭐냐?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거죠. 됐나요? 자, 인강이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자, 문제점은 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인강을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라고 해서 뭐냐?
절대 이게 여러분들의 그 영어 실력을 높여주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자, 강의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죽어라 복습을 하시고 쌤이 자, 공식 하나하나를 알려줄 때 이 공식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은 강의를 잠깐 멈춰 놓으시고 자, 어휘 외우시고 자, 기본적인 어떤 독해를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강의 플레이 하시고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생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구조를 분석을 해서 볼 건데 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공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겁먹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학교 때 많이 보셨겠지만 there is, there are 이런 표현들 많이 봤지, 그죠? 자, 일단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there is라든지 there are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명사까지 끊는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뜻은 뭐냐면 뭐뭇이 있다라는 개념이죠. 됐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there is a book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명사까지 끊는 거야. 자, 뜻은 어떻게 된다고? 책 한 권이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명사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름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하는 거야. 자, 권쌤이라는 쌤 같은 경우는 명사라고 할 수 있겠지? 분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명사라는 거지, 그죠? 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명사는 영어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호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렇게 3가지 기능 한다는 것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뭐냐? 자, 더라든지 어라든지 소유격 많이 보셨죠? 자, 소유격은 my라든지 his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소유격을 한번 잘 생각해봐. my라고 했을 때 my book이라든지 my friend라든지 됐냐? 자, 책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my라는 소유격 다음에는 book이나 아니면 friend라는 명사 개념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더라든지 어라든지 소유격이라는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단순하게 이 단어의 뜻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들은 뒤에 누굴 데리고 다닌다? 명사를 반드시 데리고 다닌다는 거,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나 어나 소유격이 나왔을 때는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따라 나오겠구나. 자, 이 개념을 너네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잖아. 됐냐? 그럼 이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됐냐? 자, 여기서 끝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형용사 앞에 또 어떤 단어가 있어.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뒤에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봐. 자, 형용사라는 애도 뭔가를 꾸미고 부사라는 애도 뭔가를 꾸미고 있잖아, 그죠? 됐냐? 자, 일단 뒤에서 쌤이 설명을 할 거지만 자, 영어 문장에서는 뭔가 꾸며주거나 수식해주는 말은 영어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 없어도 되는 존재가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형용사는 명사라는 애를 꾸미고 자, 부사는 이렇게 형용사를 꾸몄는데 자, 쉽게 봐서 어떻게 보시냐면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일단은 내가 만약에 독해를 하는데 더라는 애가 나왔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니까 여기에 자, area라는 지역이라는 명사가 나왔지, 그제? 됐냐? 근데 자, 이 area라는 이 명사 앞에 보니까 developed가 왔지?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뒤에 있는 area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겠구나. 됐냐? 자,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지? 자, you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 그럼 얘는 뒤에 있는 developed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겠구나. 됐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새롭게 개발되어진 지역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공식에서 우리는 자,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게 되는 3가지 대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원래 이 대시라는 애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라든지 명사절이라든지 결과의 대시라든지 목적, 동격, 관계대명사 굉장히 많지,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많은 대줄 중에 지금 배우는 이 3가지 대시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명사 다음에 대시 왔는 경우지, 그죠? 됐냐? 자, 명사 다음에 대시 왔는데 자, 뒷문장을 보는 거야. 뒷문장이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자, 불완전하다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 자, 완전한 문장에서 주어가 없던지 자, 아니면 목적어가 없던지 아니 가끔가다 보어가 없던지. 그러면 너희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어떤 불완전한 문장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냐면 주어라든지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진 그런 어떤 불완전한 문장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거야. 됐냐?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시 되게 되는 거지. 자, 중학교 때 관계대명사를 한번 떠올려봐. 자, 관계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 자, 그 선행사는 뭐다? 명사였지, 그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the fact that이라고 나왔지? 자, 일단은 the fact라는 명사 다음에 that이 왔잖아, 그제? 그 다음에 I found가 왔어. 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어때? 자, 뭐를 발견했는지 뒤에 뭐다? found의 목적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자, 목적어라는 것은 뭐냐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건데 주로 뭐다? 뭐뭇을 아니면 뭐뭐를, 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뭐다? 목적어가 되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나는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자,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the fact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뭐다? 아, 얘네 관계대명사구나. 그래서 기능은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야? That I found. 내가 뭐다? 발견한 그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했지만 자,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제? 자, 이때 이 대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격의 대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동격이란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인데 한 번 더 뭐다? 자세하게 언급해 주는 거를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fact라는 명사 다음에 that이 왔지, 그제? 됐냐? 그러면 이 that은 뒤에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 완전하면 동격이 되겠지? 자, 이번에 어떠냐면은 자, I found her. 자, 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에 뭐다? 주어도 살아있고 목적어도 살아있지, 그제? 그래서 뒷문장이 뭐다? 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that은 어떤 that이다? 아, 동격의 that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the fact,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자, I found her. 내가 그녀를 찾았다라는 그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됐은 뭐냐면 자, 조금 전에 관계대명사나 동격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뭐다?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지, 그제? 됐냐?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that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사 다음에 that이 오는 경우야. 알겠냐? 자, 동사 다음에 that이 오고 뒤에는 뭐다?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that은 뭐냐면 명사절 that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됐냐?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때 that은 생략이 가능하대. 됐냐? 그러면 동사 다음에 that이 오고 뒤에 뭐다?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그제? 근데 이 that이 만약에 생략이 됐다면 뭐가 남게 되냐면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남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 독해를 보실 때 만약에 자, 어떤 동사 다음에 난데없이 주어 동사가 튀어나왔다? 그러면 너네들은 뭐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자, 여기에 아, 명사절 대시 생략돼 있겠구나. 이거를 너네가 뭐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 자, I know that 이렇게 하지?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know라는 동사 다음에 지금 대시 왔지, 그제? 그러면 아, 이 대시 무슨데? 명사절 대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됩니까? 불완전해야 됩니까? 아, 완전한 문장이 한 개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뭐다? 유추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냐?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he's honest. 자,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다? 구조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that이 생략될 수 있다 했죠? 자, that이 생략됐을 때는 자, 동사 다음에 난데없이 뭐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I know he's honest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다? 여기에 아, 명사절 that이 생략돼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읽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공식은 전치사군데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자, 전치사가 어떤 게 있냐? 뭐 in이라든지, 뭐 on이라든지, 뭐 of,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전치사지, 그죠? 그러면 전치사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항상 뭐다? 뒤에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우리가 in이나 뭐 on이나 of 이런 어떤 전치사가 왔을 때는 뭐다?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오기 때문에 명사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이게 일단 중요해, 됐냐? 자,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전치사구라고 부른대. 됐어? 아, 자, 이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부사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 자, 비싼 문장이지만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The boy in this room is sleeping 이런 문장이 있고 자, 두 번째는 The boy is sleeping in this room 이렇게 되지, 그제? 자, 얼핏 봤을 때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자, 보자.
자, 일단 어떤 전치사가 보이고 있습니까? 자, 일단 in이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그럼 전치사가 나왔을 때 우리 뭐다? 항상 명사를 찾아서 명사까지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됐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The boy in this room. 자, 이 방에 있는 그 소년이 is sleeping,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어땠냐? 자, in this room이라는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the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맞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구는 뭐다? 아, 형용사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반면에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 그 소년이 자고 있는데 이 방에서 지금 자고 있잖아. 자, 이번에는 이 전치사구가 뭐다?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자, 이 sleeping이라는 동사 개념을 꾸미고 있자. 됐냐? 자, 앞에서 쌤이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미는 건 뭐다? 자, 부사다라고 했습니다. 됐냐?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in this room은 뭐다? 아, 부사로 쓰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전치사가 나왔을 때 우리 명사까지 묶어서 뭐다? 이걸 전치사구라고 하지, 그죠? 자,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가 있잖아. 근데 너희가 이제 대부분 보게 되는 전치사구는 명사 다음에 와서 뭐다? 이 전치사구 앞에 명사를 꾸미는 구조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정리를 하자면 이래. 자, 어떤 명사 다음에 자, 전치사구가 이렇게 오겠지, 그제?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전치사구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자, 이런 형용사적인 역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전제 조건이 앞에 명사가 없이, 그제? 명사가 없이 이렇게 전치사구가 왔다면은 얘는 절대로 뭐다? 형용사 역할을 못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100% 뭐다? 얘는 아,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간단하게 쌤이 언급했지만 자, 꾸며주거나 수식해주는 말을 문장에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지, 그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래. 자, he's a tall boy라고 했을 때 자, tall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미고 있지, 그죠? 자, he can run fast. 자, 그는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자, fast라는 부사가 run을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만약에 이 형용사라든지 부사가 없어졌어? 그러면 그는 소년입니다. 그는 달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장에 전혀 이상이 없지, 그죠? 됐냐? 자, 그래서 너네가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꾸며주거나 수식해주는 말은 영어에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다? 형용사나 부사였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고 부사는 뭐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민다라고 해서 이때 이 꾸며주는 말들은 문장에서 뭐다? 없어져도 말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한 개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섯 번째 공식은 접속사에 대한 건데 자, 접속사의 개수는 문장의 개수에서 1을 빼게 된대.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겠지만 접속사는 주로 뭐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이 두 개가 뭐다? 연결이 되려면은 접속사가 반드시 뭐다? 한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문장이 세 개가 연결되려면 접속사는 두 개가 필요하겠구나. 맞냐?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if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자, if가 이끄는 문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자, 명사절이나 부사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됐냐? 자,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이 되고 자, 부사절로 쓰였을 때는 만약 뭐뭐 한다면 뜻이 되는데 그러면 너네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if가 이끄는 절이 왔을 때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뭐다? 거기에 맞는 뜻을 대입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거 아니야? 맞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 명사절로 쓰였는지 부사절로 쓰였는지 자, 그걸 판단하냐면 if가 이끄는 절에 뭐다? 이렇게 다 묶어버리는 거야. 자, 묶어서 얘네들 없애버려. 됐냐? 자,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I will stay at home. 자, 나는 뭐다? 집에 머물 겁니다. 되죠? 자, 나는 집에 머물 거야. 어때? 문장이 된다, 그제? 자, 그 말은 얘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는 문장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다? 아, 얘는 부사절로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런 반면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는데 너는 뭔가를 알다라는 타동사 개념이지. 그럼 타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아, 뒤에 목적어 자리에 if가 왔다는 얘기는 뭐다? 아, 얘는 명사절 개념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공식을 배워봤는데 자, 천천히 복습을 하시면서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자, 처음에 보시면 어떤 게 지금 나왔냐면 there is라는 표현이 나왔지, 그죠? 자, 일단은 there is라든지 there are가 나왔을 때는 뭐다? 아, 뒤에 명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명사 다음에 끊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there is strong evidence라는 자, evidence라는 명사가 나왔지, 그죠? 됐냐? 자, 근데 이 evidence라는 명사 앞에 누가 있냐면 strong이라는 단어가 왔지, 그죠? 됐냐? 자, 명사 앞에 어떤 단어가 남아있을 때 이 단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렇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됐냐?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면 there is strong evidence 보다 강한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됐냐? 자, 그 다음에 볼게. 자, 이번엔 대시 나왔지?
자, evidence라는 명사 다음에 대시 왔기 때문에 이 대스 뭐다? 관계대명사 아니면 동격이 될 수 있겠죠? 자, 뒤에 게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 뒤에 게 완전하면 뭐다? 아, 동격이 대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뒷문장을 볼게. 자, children perform better. 자,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 그죠? 자, perform이란 동사는 자, 타동사로도 쓰이고 자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냥 뭐다? 잘 수행하라는 개념으로 자동사 개념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자, children perform better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왔지, 그죠? 자, 그래서 명사 다음에 대시 오고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얘는 뭐다? 아, 동격의 대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 어떤 강한 증거가 있냐면 아이들이 더 잘 수행한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됐냐? 자, 그 다음 볼게. 자, in이라는 전치사가 왔어. 전치사는 어디까지 끊는다고? 그렇지, 명사까지 끊는 거야. 그래서 in mathematics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거지. 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in mathematics라는 전치사 구가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어 없어? 명사가 없단 말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역할을 못하겠지. 그래서 부사 역할이구나. 자, 근데 자, 전치사 구가 부사 역할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시간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이 많이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니? 그럼 아이들이 더 잘 수행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In mathematics. 자,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뭐다? 더 잘 수행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 볼게. 자, if절이 나왔지, 그지? if절. 자, if가 이끄는 문장이 자, it까지인데 여기까지 문장은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자, 얘네들이 없어도 뭐다? if 앞에까지 문장이 뭐다? 아, 굉장히 매끄럽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다? 필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때 if는 무슨 절이다? 아, 부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부사절이기 때문에 뭐다? 어떻게 해석한다?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다시 볼게. 자, 아이들이 수학에서 뭐다? 더 잘 수행한다는 걸 한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는데 만약에 음악이라는 것이 자, is incorporated. 자, 여기 잠깐 볼게. 자, 우리가 수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그제? 수동? 됐냐?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PP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능동 같은 경우는 직접 뭔가를 하는 거지, 그제? 됐냐? 그러면 능동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수동, 자, 비동사 플러스 PP 개념이 나온다면은 뭐뭐 뭐 되어지다. 막 이런 개념으로 너네가 뭐다? 해석을 하게 하면 된단 말이야. 됐냐? 그러면은 잘 봐. incorporate는 뭐냐? 뭔가를 통합시키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런데 원래는 incorporate라는 그 동사가 왔다면은 통합시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is incorporated라고 해서 수동 개념이 됐지, 그제? 됐냐? 그러면 통합시키는 거니 아니면 통합되어지는 거니? 그렇지. 통합되어진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음악이 is incorporated 자, 통합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또 봐. in이라는 전체가 나왔잖아. 그래서 목적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거라고. 됐냐? 자,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앞에 뭐다? 이 전치사구가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없지, 그제? 아, 그래서 이 전치사구도 뭐다? 아, 부사 역할을 하는구나. 자, 여기서는 뭐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아, 장소 개념의 부사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냐? 그래서 음악이 여기에 통합되어진다면 여기라는 건 뭘 받지? 앞에 있는 mathematics를 받겠지, 그제? 됐냐? 그렇다면은 뭐다? 아이들이 수학을 더 잘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문장보다 뭐다? 길이가 굉장히 길지, 그제? 됐냐? 자, 이 문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자, 앞에서 배웠던 5가지 공식 이외에도 자, 4가지 추가적인 공식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냐?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가주어 진주어 구조야. 자, 가주어 진주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 그제? 자, 가주어 진주어는 뭐냐면 긴 주어를 자, 문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보내서 문장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죠. 됐냐? 자, 이게 가주어 진주어인데 자, 예를 들면 이래. 자, that he is honest. 자,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자, it's true.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뭐다? that he is honest라는 명사절이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냥 자, 얼핏 봐도 그 주어가 길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얘를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다? 이 긴 주어를 뒤로 던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빈자리에 뭘 적냐면 it이라는 가주어를 넣고, 그냥
자, 뒤에 넘어간 that he is honest는 진주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자, 이게 이제 가주어 진주어 개념이란 말이야. 알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주어 진주어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게 가주어 진주어 구조인지를 너희가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쌤이랑 이제 어떻게 약속하냐면, 자, 앞으로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 됐냐? 근데 이 형용사 자리에는 ing나 pp도 나올 수가 있거든. 알겠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만 보시고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의 이런 구조에서의 90% 이상의 문장은 가주어 진주어란 얘기지. 됐냐? 그래서 it is 다음에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ing라든지 pp라든지 이런 개념이 왔을 때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자, 뒤에 진주어 자리에는 주로 뭐가 오냐면 이렇게 to 부정사나 아니면은 대절이 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식 7번입니다. 자, 공식 7번은 비동사에 대한 건데, 자, 비동사는 1형식 동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주로 2형식 동사로 쓰인다는 거. 자, 2형식 동사는 자, 뒤에 누가 오냐면 주격 보호가 오게 돼 있어. 자, 주격 보호는 뭐냐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됐냐? 자, 이 보호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냐면 형용사라든지 아니면 명사가 올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자, I'm tall이라는 문장이 있고 I'm a boy라는 문장이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tall이라는 이 보호가 없고, 자, a boy라는 보호가 만약에 없다면은 나는 입니다가 돼버리자. 그러면 나는 입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뭔지 이게 불투명하지, 그제? 그래서 이 나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위해서 tall이라는 형용사나 아니면 a boy라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지. 됐냐?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 이 두 가지가 오게 되는구나.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형용사가 왔을 때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I'm a tall이라고 했을 때 나는 키가 큽니다 라는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만약에 보호 자리에 명사가 왔을 때는 동격이 되는 거야. 자, 주격 보호 자리에 그 명사가 왔다는 얘기는 이 주어랑 동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m a boy라고 했을 때 내가 소년이고 소년이 나구나, 이런 동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왔을 때는 상태 설명이고, 자, 명사가 왔을 때는 동격의 뜻을 의미하는구나. 됐죠? 자, 8번째 공식은 결과의 대시입니다. 결과의 대. 자, 결과의 대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소댓이 나와. 소댓이 나오는데, 자, 소댓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자, 주로 누가 오냐면 형용사라든지 부사 개념이 오게 돼. 되냐? 자, 이런 식의 어떤 문장 구조가 왔을 때 이 대스, 자, 결과의 대시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냐?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he studied so hard that 이렇게 됐죠? 저기에 자, so that을 보시면은 자, so that 자리에 지금 hard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얘는 결과의 대시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냐? he studied so hard. 그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he could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됐냐? 자, 그 다음에 9번째 공식은 이래. 자, 타동사라는 말 계속해서 한번 들어봤지, 그죠? 자, 일단 이 타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냐? 자, 목적어는 을로 해석되는 이 동사의 대상이라 그랬지, 그죠? 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데 가끔가다 뭐냐면 타동사가 투부정사가 되든지 아니면 ing가 되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변화가 됐을 때도 원래 타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가 to가 되든지 ing가 되든지 이럴 때도 뒤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는 거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항상 타동사 개념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목적어까지 이렇게 문장을 끊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세 가지 문장이 있는데 지금 I study English이죠. 자, 나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study가 여기에서 뭔가를 공부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였으니까 자, English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지, 그죠? 됐냐?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자, I want to study English 됐죠? 자, study라는 타동사가 to로 변했지, 그죠? 됐냐? 자, to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뒤에 타동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I want to study English라고 했을 때 나는 영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I enjoy studying English 그래서 자, 이번에 study라는 타동사가 ing로 변했지. 자, 그랬을 때도 뒤에 English라는 목적어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은 더 길매도 불구하고 공식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죠? 됐냐? 그러면 자, 앞에서 배운 공식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일단은 뭐냐면 it is라는 표현이 왔지, 그죠? 그 다음에 자, shown이라는 자, 분사가 왔는데
자, ing라든지 pp 형태를 띠는 분사라는 애는 얘는 뭐다?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거든. 자,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너네는 뭐다? 아, 얘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됐냐? 자, 진주어 자리에는 주로 두 가지가 왔지, 그제? 뭐가 왔지? 투부정사나 아니면 대절이 왔지? 자, 여기서는 뭐다? 아, 대절이 왔구나. 자, 그래서 자, it is shown이라고 했을 때 보여집니다 이 말이고, 자, 뭐가? that 이하라는 사실이 뭐다? 보여집니다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얘가 뭐다?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진주어 안에 지금 대절 안에 자, 주어가 누구냐면 mathematics가 되고, 자, 동사가 is라는 자, 비동사가 왔지, 그제? 자, 비동사는 항상 주격 보호까지 긋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related라는 자, pp가 자,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격 보호인 형용사라면 이렇게 끊어주는 거라고. 됐냐? 그래서 자, 수학이라는 것이 is related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다음 with 다음에 명사까지, 그다음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ways 명사까지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 수학이 관련성이 있는데 아, 음악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in various ways. 자, ways라는 명사 앞에 있는 이 various는 어떤 의미라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수학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 말이겠죠. 됐냐? 자, 그 다음 볼게. 그 다음 보시면 지금 so가 있고 that이 왔잖아, 그제? 자, so that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됐냐? 자, 떨어져 있고 much라는 부사가 지금 왔단 말이야. 아, 얘는 뭐다? 결과의 that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냐? 그럼 다시 볼게. 자,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과 관련성이 있어서 어떻게? 굉장히 많이 관련성이 있어서 이 말이겠지? 자, 그 결과 자, that 이하의 또 주어가 누가 되냐면 not putting the relationship 자, to good use가 되는 거야. 됐냐? 자, 말 그대로 하시면은 put 뭔가를 두다인데 인간관계를 좋은 사용에 두는 거지, 그제? 자, 그래서 자, put something. 자, something은 명사 개념이야. put something to use 이렇게 되면 뭔가를 사용하다라는 수고 개념이었지, 그제? 자, 기본 어휘에서 너네가 뭐다? 외워주셨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자, putting the relationship to good use라는 얘기는 잘 사용한다는 얘기겠지? 왜냐면 good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알겠냐? 자, put은 뭔가를 두다라는 타동사인데 자, 타동사가 ing가 되니까 뒤에 뭐다? relationship이라는 목적어가 이렇게 따라왔지, 그제? 되겠습니까? 자, 요 구조 하나 확인하시고, 그러면 주어까지 일단은 다시 볼게. 자, not putting the relationship to good use. 뭐다? 이런 관계를, 됐냐? 이런 관계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말이겠지? 됐냐? 자, 어디에서? 자, in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또 명사 목적어까지 이렇게 끊었지, 그제? 됐냐? 자, 끊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and라는 접속사가 나왔지, 그제? 자, 우리는 이 and라는 접사를 자,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자, 다음에 쌤이 공식에서 하나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만약에 A and B 이렇게 이어줬을 때 뒤에 있는 이 V를 보고 앞에 있는 A를 이렇게 유추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B가 만약에 전치사다 그러면 A는 전치사가 되고, B가 만약에 명사다 그러면 얘는 명사가 되고, 얘가 투부정사다 그러면은 얘는 투부정사가 되겠지. 자, 이렇게 뭐다? 일치를 시켜준다라는 얘기지. 됐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nd 다음에 보시면은 out of라는 전치사가 왔잖아. 자, 그래서 이 and는 in이라는 전치사와 out of라는 전치사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됐냐? 공통적으로 걸리고 있는 명사는 school이 되겠지. 그래서 자, in은 안이란 얘기고 out of는 뭐다? 벗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깥이지, 그제? 그래서 학교 안팎으로 이 말이겠지. 됐냐? 그럼 다시 볼게. 자, 학교 안팎으로 자, 이런 관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말이지. 어떤 관계야 얘는? 음악과 수학과의 관계겠지, 그제? 이런 관계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 could be disadvantageous. 자, disadvantageous는 뭐다? 불리한 이 말이지. 그래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됐냐?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it is shown that. 자, that이라는 사실이 보여지는데 뭐냐면 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보여지지. 그것도 뭐다? 굉장히 많이. 그 결과 자, 학교 안팎으로 뭐다? 이러한 관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 could be disadvantageous. 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첫 강을 마쳤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복습이 되는 거지, 그제? 됐냐?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저 두 번째 강의에서 3지구 강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